네, 이번 시간에는 실비와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될까 안 될까 막 고민을 좀 했었어요. 뭐냐면 자동차 보험 때문인데, 자동차 보험은 가입 의사는 내 자유죠, 물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임의보험이 있는 거고 책임보험이 있는 거고, 고객이 내가 직접 설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선택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죠. 꼭 만땅을 채워서 가입을 해야 한다고.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그래, 선택이다. 내가 뭐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역시 말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그냥 말을 하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조금만 다시 좀 얘기를 보충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다이렉트를 하라고 주구장창 얘기를 했었는데, 다이렉트를 할 수도 있지만 다이렉트가 사고가 나면은 또 거절을 하게 돼요. 가입 거절. 사고 많으면은. 그러면 다이렉트에서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싶겠죠? 그러면은 다이렉트에서 거절할 정도면은 자동차를 타지 말아야죠. 제 주관은 확 뚜렷해요. 그러면 자동차 그 정도 거절할 날 정도까지 사고가 많다. 그러면은 저는 자동차를 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아니, 네가 뭔데 내 이동권을 제한하려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천만다행으로 내가 민식군을 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내가 사망사고를 남을 죽이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자동차를 탄 적이 있었고, 과거에 실제로 도로 위를 많이 달렸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생각을 바뀌었어요. 지금은 안 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은 차가 전 아예 없고, 현재 차를 타고 싶지도 않고 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민식군 사고를 봤을 그 블랙박스, 민식군의 사망사고의 블랙박스를 봤을 때 저도 딱 느꼈는데, 나도 칠 수 있었다. 내가 민식군을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 나도. 그 영상을 보면 누구나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사전에 민식군이 튀어나올 수 있을 거라 예측하는 것은 완전 불가능하고, 차가 이렇게 막고 있어서 한번 그 영상을 직접 보셔야 돼요. 민식군 사고 영상은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 있으니까. 차가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한 거죠. 내가 민식군을 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저는 그냥 이거는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자동차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동차는 흉기이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차는 흉기, 운전은 살인술, 검은 흉기, 검술은 살인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차는 흉기, 운전은 살인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잘 안 먹힐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오 잡으려고 타는 거니까. 가오다시잖아요. 가오 잡으려고 차를 타야 한다,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자분들이, 저는 오히려 좀 바뀌어서 여자분들은 차를 타지 말게 하자. 차 있으면은 1년에 맨날 보험료도 많이 꼬라 박아야 되지. 그리고 세금도 납부해야 되지. 그리고 기름값, 주차비 엄청 나갈 때마다 돈 많이 쓰게 되잖아요. 차라리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잘 많이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또 반박을 하겠죠. 아기가 있어서 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도 아기 때 차 없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저랑 동생 어렸을 때 차 없었어요. 그런데 잘 탔잖아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잘 살아왔잖아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살 정도까지는 저는 필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거는 가치관의 판단일 수 있으니까 강요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동차 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본인 명의의 차가 있다. 저는 그냥 다 팔아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차. 대중교통을 타지 왜 돈 아깝게 자동차를 다 구비하고 다 타고 다니는 거지?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도저히 생각의 차이가 의견을 좁힐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걸로. 저는 자동차를 엄청 싫어하고 자동차가 굳이 탈 필요 없다라고 하는 주의니까 그거를 뭐 믿고 생각이 바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자기 주장만 굳힐 그런 분들이 있겠죠. 아무튼 제 생각에 뭐 그래요. 차는 흉기, 운전은 살인술. 그 어떤 미사일고를 갖다 붙여도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실. 자동차는 흉기예요. 제 영상을 많이 보지 않더라도 한문철 선생님의 유튜브를 꼭 많이 봐주세요. 사고 영상이 정말 쇼킹 할 거예요. 저는 영상을 좀 많이 봤었어요. 한문철 선생님의 유튜브 TV, 이거를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다이렉트 얘기는 뭐 잠깐 해봤고, 이제 실비를 얘기를 할 건데, 실비가 나온 배경, 실손이라고 얘기도 하고 실비라고도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실손이 나온 배경을 아셔야 돼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2000년대 초반에 나왔거든요. 손보에서 출시를 했어요. 생보를 이제 역전하고자 비장의 카드를 쓴 거였죠. 실비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병원에 가시면은 그 영수증 받잖아요. 진료비 계산서라고 하는 이 영수증, 여기 보시면은 급여 비급여라고 이제 세부 내역서, 이거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나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병원 내역서. 가장 크게는 급여라는 항목이 있고 비급여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영수증 딱 보시면은 이 급여 그리고 비급여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급여는 뭐고 비급여는 뭘까요? 여기는 국민건강공단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거예요. 국민건강공단, 옛날에 의료보험이라고 했던 국민건강보험, 우리가 맨날 납부하고 있는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고 총 계산해야 될 걸. 그리고 급여를 다시 세부화해서 공단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공단 부담. 이게 국민건강공단 부담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 돈을 내준다. 국민건강부담이 있고 또 본인 부담이 있어요. 이게 내가 내는 돈이에요. 자, 의료비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는데, 이 공단 부담금은 나라에서 내준 거예요. 나라에서 기구에서 기구에서 내준 거니까 이거는 내가 납부를 안 해요.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는 바로 비급여 이 항목과 본인 부담, 요거를 총 진료비에서 내가 계산을 긁게 돼요. 내가 실제로 병원에 카드 긁고 납부하는 돈은 급여의 본인 부담, 급여가 이제 공단 부담과 본인 부담 아니는데, 급여의 본인 부담분 그리고 비급여 이 항목을 내가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돈이 많이 해주는 치료가 있어요. 치료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뉘어 놓냐면은 치료 방법에 따라 다른 거예요. 치료 방법. 여러분 치료 방법에 따라 다른 거예요. 치료 방법에 따라. 뭐 암 수술, 뭐 심장 수술, 그러면은 그런 거 한번 봐보세요. 암 수술, 뭐 심장 수술, 뇌 수술 막 이런 거 어렵고 많이 아픈 수술 보면은 나라에서 내주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라에서 커버를 많이 해줘요. 커버를. 근데 뭐 그런 치료가 아니라 단순히 뭐 미용 목적, 성형 목적, 뭐 치과 목적, 뭐 자기가 받은 그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금, 뭐 비급여 이런 거는 뭐 로봇 수술 같은 건데, 뭐 로봇 수술, 뭐 중입자 치료 막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은 고액이고 특징이 고액, 그리고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로봇 수술을 하는 거는 로봇 수술을 해도 되고, 아니면 사람이 개복 수술이라고 해서 개복술이라고 하는 암 수술을 했어.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 갑상선 수술할 때 이렇게 목을 째서 꼬매서 뭐 암 세포를 드러내고 하는 수술이 개복 수술이고, 로봇 수술은 뭐 구멍을 뚫어서 로봇이 찾아가서 굳이 이렇게 째지 않더라도 로봇이
그 세포만 제거한 다음에 다시 로봇이 4시간 정도 뭐 빠져나오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복강경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복강경, 흉곽경 뭐 그런 수술인데, 이런 거는 막 1,000만 원씩 해요. 한 번 봤는데. 근데 개복술 같은 거는 전통적인 수술인데, 이런 거는 돈이 많이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내가 낼 돈이. 그런데 뭐 로봇 수술 받았다 그러면 뭐 비급여가 엄청나게 막 뛰어 오를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 방법과 치료 효과 뭐 이런 걸로, 치료 효과로 인해서 치료가 급여와 비급여 이렇게 나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비가 나온 배경이 비급여와 본인 부담 이 두 가지를 커버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이게 실비예요. 실비가 공단 부담이 커버하지 않는 내가 낼 부담금을 커버해 주겠다 해갖고 나온 게 바로 실비입니다. 실제로 실비가 내 본인 부담금에서 뭐 5,000원, 뭐 1, 2만 원 빼고, 뭐 비급여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제외하고, 뭐 급여, 비급여 이렇게 나뉘거든요. 실비도. 그게 거기서 돈이 나와요.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해서. 그리고 나라에서 내주는 뭐 산정특례라든가 아니면은 뭐 본인 부담 상환제라고 해서 환급해 주는 게 있거든요. 뭐 공단에서 주는 거는. 근데 공단 부담금은 전혀 보상하지 않으니까 공단 부담금은 나라에서 받고 내가 또 이중으로 받지 않아요. 보험사로부터. 아무튼 뭐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뭐 좀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충분히. 실비가 막 세분화되고 하면서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하기가. 그 다음에 갱신상품들이 진짜 민원 덩어리예요. 민원 덩어리. 보험료 오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아니 보험료 왜 이렇게 갑자기 올리냐. 거의 진짜 도둑놈 뭐 강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갑자기 올리냐고. 그래서 설계사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갱신형을 파는 거예요. 갱신형은 정말 민원 덩어리예요. 왜냐, 그 민원 전화 받느라고 하루 종일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중에서 그냥 10년 갱신, 5년 갱신 뭐 이런 상품들은 뭐 안보험인데 뭐 10년, 20년 갱신 그런 것들은 진짜 괜찮지. 뭐 애교야 그런 것들은 뭐. 근데 보통 해약을 해버리거든요. 막 올린다고 하면. 근데 문제는 실비예요. 실비가 정말 민원이 많고, 특히 구실손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실비가 세대에 따라 막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검색하잖아요, 실비를. 그러면은 더 어려워. 막 표 막 해갖고 막 글 잔뜩 막 써있고 막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비급여 급여도 막 헷갈려 죽겠는데 뭐 질병 뭐 통원 입원 막 나뉘어 있어 세부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거 보면 더 헷갈려 막. 진짜 이거를 간단하게 해야 돼. 간단하게, 심플하게. 저는 심플하게 설명을 하자는 주의라서 정말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예요. 이거 역사를, 실비는 자 2000년 초반에 시작을 해서 1세대 연도 뭐 외우지 않아도 돼요. 2009년 9월을 기준으로 하는 게, 여기서 이게 1세대예요. 이게 최초 처음 세대. 그리고 여기서 2009년부터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가 2세대라고 불리는데, 이 이후부터 여기까지를, 이거는 표준화가 된 거예요. 표준화. 약관이 표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약관이 다 동일했어요. 동일 약관. 전사 공통. 모든 보험사가 똑같은 약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거의 관리 감독을 많이 받게 된 거죠. 왜냐, 이때 엄청나게 가입을 했거든요. 왜냐, 병원비를 다 줘. 그것도 작은 월보험료 내면, 월보험료가 뭐 1, 2만 원대 내서 내가 병원 간 걸 다 해줘. 그러면은 이때 정말 센세이션이었다니까. 센세이션. 이때가 정말 붐이어서 붐. 이게 이제 구실손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2세대 넘어오고 3세대, 4세대까지 온 거예요. 4세대는 2021년 여기 3세대가 있고 뭐, 근데 3세대가 착한 실손으로 이렇게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데 뭐 그런 거예요. 2021년 7월 4세대가 출범을 합니다. 이게 현재 제가 강의 촬영한 건 2024년인데 현재 기준으로 되고 있어요. 4세대가 쭉 가고 있어요. 21년 7월부터 나왔던 게.
그러면 여기서 다 필요 없고 진짜 다 스키다시고 다 필요 없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가장 핵심 개념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바로 자기 부담금 그리고 세분화 개별.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상승시키느냐 아니면은 인별로 상승시키느냐. 할증 제도. 첫 번째.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이 이때 0에서 5,000원, 입원하면 빵원, 뭐 통원하면 1,000원, 5,000원. 그리고 2세대로 넘으면서 이거를 1, 2만원, 통원은 1, 2만원 제외, 공제, 자기 부담금, 그리고 통원 같은 경우는 10에서 10%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바뀐 거예요. 퍼센테이지 이번 시에는. 여기 이번 시에는 또 빵원이야, 빵원. 두 번째, 자기 부담금이 변화가 됐고, 여기는 또 20, 30% 이렇게 나뉘는데, 그렇게 알고, 자기 부담금이 증가를 해온 거예요. 정액으로 5,000원이었다가 1, 2만원 10% 비율적으로 바뀌었고, 두 번째는, 여기는 할증제도. 이 할증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랑 똑같아, 자동차는 사고 내면은, 사고 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보험료 다음에 갱신할 때 올리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리고 무사고는 할인해주고. 그 제도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다 똑같이 누구나 공평하게 올랐어. 1세대, 2세대 없었어. 4세대, 이때 출범하면서 할증제도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 비급여에 대해서, 급여는 상관없어. 근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내가 많이 썼다. 그러면은 내가 쓴 만큼 계산을 해서 보험료를 올려버려요. 인별로. 근데 이것만 아시면 돼. 이거 나머지 다 필요 없어. 다 스키다시야. 이것만 아시면 돼요. 1세대, 2세대, 4세대가 오면서 자기 부담금이 5,000원 내던 거를 5,000원 아니면 빵원, 자기 부담금이 제로이거나 5,000원에서 10% 그리고 20%로 바뀌었다. 2세대에서 10% 비율로 바뀌고 비율이 늘어났다. 그리고 할증제도가 없다가 3세대도 없고 4세대에 최초로 신설이 되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변천사의 끝.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 근데 참 통화를 하면 그래요. 항상 똑같아, 레파토리가. 이 9세대 문제는 정말 이 9세대의 반란이에요, 반란. 이때 지금 현재 나이로는 한 주력이 한 5, 60대, 그러니까 이때 한 20, 30대던 젊은 층들이 50대, 60대, 70대로 가면서 와, 이게 정말 헬이에요, 헬. 지옥. 정말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보험료가 이게 5년 단위로 갱신을 하거든요. 5년 단위. 지금은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요. 이 갱신 중에 이게 진짜 문제인데 5년 동안 동일하게 8만원 내다가 5년차 갱신을 하는 자기 가입 날짜 기준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5년 갱신이 되는데 내 갱신 날짜가 5년이 돼서 이제 실비가 오른대. 그러면은 8만원 내는 거를 막 16만원, 20만원, 2배, 막 3배 때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나가서 전화하겠는데 갑자기 8만원씩 냈어. 근데 $8만원씩은 낼만 했지. 그래도 8만원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런데 갑자기 다음 달부터 20만원 오른다는 거예요. 불이 나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콜센터로 전화를 해요. 그럼 보험사에서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은 콜센터에서 해주는 일은 FC한테 전화하라. 야, 우리한테 따르지 말고 설계사한테 얘기를 해라. 설계사가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전환하는 제도라는 게 있어서 1세대를 4세대로 바꿔주는 그 제도가 있어요. 1세대가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은 그거를 궁극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실비가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설계사한테 얘기를 해라. 왜냐면 콜센터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데 계속 통화를 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사한테 전화해라.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 8만원 내다가 내가 지금 20만원 내게 생겼다. 내 남편도 부인 양쪽 다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 내 아내 같이 내면 더블이잖아. 40만원. 여러분 한 달에 40만원이면 1년이면 500만원 480만원 500만원이죠. 500만원인데 1년에 500만원 써요? 안 써요. 1년에
병원 갈 일이 몇 번이 있어요. 뭐 감기 걸려서 몇 번 가고 안 아프면은 그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1년에 500만 원 내라고? 미쳤어요. 절대 안 내지? 안 내려고 하지? 당연히 비싼 거 맞아요. 그러면은 변명을 막 하겠죠. 아, 고객님 이거 병원비가 많이 오르시면은 또 뭐 세대전 이 전화하는 게 있으니까 바꾸세요. 이렇게 보통 안내를 해요. 그러면은 또 안 바꾸겠대. 왜? 막 인터넷 이게 안 좋다는 거 4세대가. 안 좋게 뭐가 안 좋아. 막 본인 뭐 어디 이상한 정보를 받았나 봐. 이게 안 좋대. 바꾸고 막 싫대. 바꾸라고 해도.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 왜 이렇게 오르냐? 막 따져요 막 우리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할 말이 뭐 이 변명을 막 하는 건 물가도 오르고 뭐 선율도 오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올리는 거야 하면 받아들이지 않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 뭐 물가 상승 좋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오른대. 뭐 그래 뭐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의료 쇼핑이라고 하는 의료비가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막 도수 치료 뭐 MRI 뭐 주사 치료 막 이렇게 해갖고 오르는 원인들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막 의료비 남발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에 막 하는데 나는 안 썼잖아. 나는 도수 치료 안 했고 나는 주사 안 받았고 나는 백내장 수술을 안 했어. 그런데 왜 나도 똑같이 올리냐 이거예요. 그럼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거기서 이제 말문이 탁 막혀요. 우리 FC들은. 설계사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할증 제도가 없었어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내가 병원에 가지 않았고 내가 의료 쇼핑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올리고 너도 올리고 에브리바디 다 올리는 거 다. 가입자들을. 이게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 그러니까 연대 책임이라는 거야. 조선시대에 연좌제. 이게 연좌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죄를 저질렀어. 그럼 멸족하잖아요. 8촌까지를.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뭐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뭐 반란을 일으켰어. 그러면은 구족을 면한다고 하잖아요. 친척들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연좌제. 왜 연좌제를 하냐? 난 병원 안 갔다. 야, 내가 1년에 썼는지 너네 보이지? 나 병원 안 갔어. 근데 나는 왜 올려? 할 말이 없어. 그래, 그때부터는. 그게 개선되는데 이렇게 걸린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다 이해가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시죠? 이거 제가 지우기 전에 다 쓰세요. 이거는 노트에다가 필기 노트에다가. 이게 연좌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실패를 봤잖아요. 정말 보험사가 저는 멍청한 게, 여러분 제가 하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진짜 최악의 실패작이 바로 이 실비예요. 이 구실손 있잖아요. 이 구실손이 보험사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이자 실수이자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정말 괴작이고 망작이죠. 그런데 그 피해가 무려 10년간 팔면서 피해자를 5천만 명 가입을 다 시켜요. 전 국민들을. 그 실패작으로. 삼성 이 보험사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실비가 엄청난 실패작이에요. 패착. 엄청난 패착이에요. 패착. 여러분 보험사 FC가 그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분이 안 풀려, 고객이. 그래서 너 설계사랑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 난 금감독원에 가겠다. 금융감독원에 가서 나는 민원을 제기하겠다. 제기하세요. 그럼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민원에 제기한다 한들 씨알도 안 먹혀요. 금감원에서 꼬우면은 전환하세요. 전환. 1세대 4세대 바꾸세요. 전환하세요. 꼬우면은. 그게 끝이에요. 해결책이 없어요. 이거는 뭐 보험사가 돈을 뭐 낮추라고 해도 낮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손해를 반영해서 갱신해서 올리겠다. 그 갱신해서 못 내겠으면 그냥 해지하라 이거예요. 배짱이에요. 배짱. 보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럼 너무 열받잖아. 금감원에서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막 거기 본사 찾아가겠지. 총 들고 막 칼 들고 총 들고 찾아가겠지, 보험사. 그래서 이제 민원팀이 대응을 하겠죠. 막 찾아가면은 그럼 뭐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냐면은,
실비 왜 이렇게 오르냐? 답변을 하겠죠. 1번 물가 상승. 보험사의 답변이래요. 1번 물가 상승. 의료 수가 의료비를 의료 수가가 뭐냐면은 뭐 수술했을 때 얼마 이런 거 정해 주거든요. 의료 수가. 뭐 암 수술하면은 얼마, 뭐 내시경 뇌 수술을 하면은 얼마, 뭐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의료 수가. 의료 수가의 상승, 물가 상승, 또 위험률. 나이가 뭐 더 먹어감에 따라 위험률이 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다. 위험률의 상승이라고 하거든요. 연령 증가에 따른 위험률의 승가. 위험률의 상승.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약자 이탈. 이게 뭐냐면은 1세대를 가입을 한 사람들이 점점 이탈을 하는 거예요. 전환을 하잖아. 전환. 1세대 가입자들이 돈 못 내겠다 하고 막 4세대, 뭐 3세대, 4세대 막 엄청 전환을 했거든요. 1세대가 막 보험료가 막 오르니까 20만 원씩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약자들이 빠져나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분수가 있으면은 이 모수가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모수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다 이미 전환을 했어. 그러면은 아픈 사람만 계속 남을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계속 남으니까 그 아픈 사람들끼리만 내니까 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인이에요. 계약자 이탈, 모수의 감소.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죠.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손해율의 상승. 아니 여러분 뉴스 보면은 실비 때문에 뭐 손해율이 뭐 130%니 뭐 140%니 하잖아요. 손해율이 뭐냐면은 내가 받은 돈은 100원을 받았어. 근데 실제 실비로 지출하는 돈은 130원이 나가. 그러면은 손해보는 장사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싸게 하는데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맨날 우는 소리 하잖아요. 실비 때문에 손해 보는 거는 뭐 다른 보험을 메꾸고 있다. 손해율이 증가했다. 손해율 상승, 이 세 가지, 물가 상승, 계약자 이탈, 손해율,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보험료를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여러분 보기 어때요? 이거 맞아요? 물가 상승, 위험률 상가, 계약자 이탈, 손해율.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기는 뭐가 맞아? 여러분 이게 맞아요? 완전 잘못됐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진짜 정말 참을 수 없는 게, 아니 이걸 답변이라고 하나요 지금? 보험사가? 아니 그 똑똑하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일본한테 우리가 나라가 왜 뺏겼어요? 왜? 일본에 우리가 한반도 5,000년 역사 중에서 반만년의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나라를 뺏겼어. 그 일본한테. 그거 왜 뺏겼어요? 일본한테.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뭐라고 해? 첫 번째, 일본의 야욕. 전국을 메이지 유신 이후 전국을 통일했던 일본의 야욕. 전국을 통일하니까 갑자기 힘이 세졌어. 뭐 하고 싶어? 옆에 쳐들어가고 싶지. 첫 번째, 일본의 야욕. 우리나라가 왜 나라를 뺏겼어요? 첫 번째 이유, 일본의 야욕 때문이다. 두 번째, 일본의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급속도의 성장에 따른 공급처의 필요성. 아니 자기가 물건을 만들고 하면 사줄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급처로서의, 아니 공급처가 아니라 수요의 창출 목적으로서의 한반도의 필요성. 두 번째,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일본의 정치인들의 목적이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전 세계적인 제국주의. 이때 당시가 뭐였어요? 식민주의잖아요. 다 미국 대륙도 그렇고, 아프리카, 인도 다 전 세계적인 분위기. 전부 다 열강이 약한 나라를 침공하는 그 분위기. 이 세 가지 때문이라고 교과서에 했었죠. 이게 맞아요? 아니요, 전혀. 이게 뭐야? 그럼 우리는 일본의 야욕 다 지금 다 남 탓이고 다 일본 탓이고 다 세계 탓이에요? 전혀 아니지. 그럼 우리는 잘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했어? 우리는 이게 맞아 지금? 아니죠.
우린 잘했냐고.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자기 역사를 한 방에 다 바꿔 나가고 새로 다 나라가 뒤집어 엎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뭐 했어요?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이었잖아요. 흥선대원군. 그 전에는 뭐였어? 세도 정치, 정치의 붕괴죠. 세도 정책을 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흥선대원군 나와서 우리는 서구 문안 받는다. 세국 나라 문 잠궜잖아요. 세국. 두 번째, 농민 붕괴죠. 농민 붕괴. 당시 어땠어요? 동학농민운동. 정치가 썩으니까 못 살겠다. 나라 뒤져 엎자. 밀란이야 밀란. 두 번째 원인이. 세 번째는 뭐예요? 친일파의 장악이죠. 결국 이게 맞다. 일본이 왔다. 친일파의 득세. 친일파가 장악하면서 나라 넘겨잖아요. 아니 이게 맞지?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게 맞아요? 일본이 잘한 건 일본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이게 맞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뺏긴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일본이 나를 넘겨줬잖아요. 우린 잘했냐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범사들이 똑같이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들이 잘못 만들어 놓고 지들이 잘못 팔아놓고 지들이 잘못해놓고 그거를 왜 병원 탓을 하고 계약 탓을 왜 하냐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뭐가 맞아요? 뭐가 이게 왜 올라? 제가 알려드려 정답을. 첫 번째 도덕적이죠. 의료 쇼핑이죠. 의료 쇼핑.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비급여의 방치죠. 세 번째 계산 실패죠. 왜 손해를 높아? 자기네 잘못 만들었잖아. 계산 실패, 철저한 계산 실패예요.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보험사라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맞는 거지. 뭐 다 계약자가 이탈이 되고 손해를 오르고 뭐 물가 때문이고. 정말 갖지 않고 당치도 않아 진짜. 첫 번째 도덕적이 뭐예요? 자기 부담금 때문이야.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이 빵원에서 5,000원만 내면 다 해줘. 5,000원만 내면은. 나 같아도 의료 쇼핑 하지. 다 해주잖아 돈을. 나 5,000원만 내면은 1,000만원짜리 백내장 수술을 받든 2,000만원짜리 무릎주사를 맞든 5,000원만 내면 다 해주는데 의료 쇼핑이죠. 의료 쇼핑. 두 번째 비급여의 방치죠. 비급여. 급여는 뭐예요? 급여는 나라에서 너 암 수술했어. 너 정형외과 뭐 뼈 골절 수술했어. 그러면 너 그만큼만 돈 받아. 한도를 주는데 비급여는 그 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급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이 단초점이 있고 다초점 수술이 있는데 다초점이 비급여 빠지면서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올리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비급여가. 나라에서 통제를 안 해. 무릎주사가 자가골수 무릎주사라고 하거든요. 무릎주사가 무릎이 아파. 그러면은 막 주사를 맞추는 거예요. 무릎에.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30만 원, 50만 원이면 받아요. 뭐 한 10번 맞는데. 근데 이게 비급여고 실비에서 다 해줘.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이게 갑자기 막 200만 원, 300만 원, 막 500만 원 막 올리는 거예요. 왜? 그래도 다 해주니까. 병원만 가면은 병원에서 물어보죠. 실비 있으세요? 실비에서 다 나와요. 병원비를 막 올리는 건 비급여의 방치잖아.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산 실패. 이거 뭐 변명의 여지가 있어 지금? 변명의 거리가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 만들었어요. 이게 5,000원 내더고 1, 2만 원 내던 거를 비율제 10%, 20%, 30% 비율제로 바꾸는데 20년 걸렸어. 10년 걸렸지. 2000년부터 2010. 이게 진짜 최악의 선택. 5,000원, 1, 2만 원 내고 다 되면은 100만 원, 1,000만 원을 써도 5,000원이고 2천만 원을 써도 5천만 원. 2천만 원을 써도 5천 원. 이거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비율제로 했어요. 처음부터 비율제.
내가 비율제로 했어야 했어. 이걸 5,000원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5,000원, 옛날 5,000원, 지금 5,000원 어때? 5,000원 하면 옛날에는 5,000원이면 짜장면 두 그릇이었지. 지금은 짜장면은 못 사 먹잖아요. 5,000원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자기 부담금 5,000원인 게. 비율제로 했어 봐 처음에. 그럼 1,000만 원 수술을 5,000원에 받는, 5,000원만 내면은 1,000만 원 수술, 1,000만 원 백내장 수술을 받아. 근데 비율제로 했으면 어때요? 20% 했으면 200만 원을 내잖아요. 내가 5,000원 내면은 수술 공짜로 해줘. 근데 이건 공짜 수술이지. 이거 200만 원이면 내가 200만 원 내 돈에서 나가야 돼. 그럼 수술 못 받지. 무릎 주사 안 맞겠지. 내가 비율제로 내게 했으면은 처음부터 비율제로 했었어야지. 진짜 정말 엉터리고 엉성하고 정말 이거 실비는 진짜 잘못 만들었어요. 첫 번째, 비율제가 아니었던 거. 두 번째, 연대 책임. 이게 문제지, 인데. 아니, 이거를 자동차에서 봤잖아요. 자동차는 내가 낸 사고에 대해서 그 사람만 손해를 올려서 받아야지. 내가 왜 다 남들 걸 다 내주냐, 다 내줘야 되냐고. 자기 부담. 그러니까 할증제도가 등장한 게 이거 20년 걸렸어요. 할증제도. 이게 2021년도에 4세대 나오면서 이 할증제도 생겼어요. 뒤늦게. 이게 20년 걸렸어요. 20년. 10년, 20년. 이 최악의 실패를 보험사가 잘못한 거예요. 이걸 수정하는데 이렇게나 오랜 시간 걸렸으니. 지금도 터무니없어. 지금도. 아니, 지금도 자기부담금이 20% 30% 받거든요. 택도 없어요. 20% 30%도 너무 작아요. 자기부담금이 적으면 뭐가 문제예요?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보험료를 줄이려면 자기부담금 50%막 60% 때려야 돼요. 내가 낸 돈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의료 쇼핑 안 하고 의료 난발 안 하지. 백내장 수술, 진짜 백내장 수술이 병원이 정말 병원 욕을 많이 하는데, 병원이 물론 필요해서 수술했겠지. 필요한 환자니까. 근데 멀쩡한 사람들은 막 백내장 수술을 막 시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을. 백내장은 필요가 없어. 실제로 그냥 단순 노안인데 백내장에서 뭐 다초점 렌즈를 바꾸면은 잘 보인다고 하니까. 근데 공짜야. 백내장 수술을 병원에서 이제 막 권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왜냐? 돈벌이가 되니까. 돈벌이가. 병원은 환자한테 돈을 받지. 그리고 환자는 내 돈 5,000원 냈지. 그리고 다 보험사에서 돈 주니까 수술비를. 그러니까 병원 떼돈을 보자. 떼돈을 다 보험사에서 다 병원으로 다 돈 내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브로커에 등장해. 브로커. 무릎주사 브로커, 백내장 수술 브로커, 도수치료 브로커. 브로커가 막 노인들을 막 긁어 오는 거예요. 막 돈 뭐 공짜로 눈 좋아진다고. 브로커 걸탁. 브로커가 병원에 고객 소개시켜주고, 환자는 2,000만 원 내고 백내장 수술 받고 2,000만 원은 그대로 보험사에서 돌려받고. 원래 백내장 수술은 뭐 50만 원이면 할 수술을 2,000만 원 받았어. 폭리잖아요. 폭리가 나면 어떻게 했어? 브로커한테 돈 뿜빠에서 놔주는 거예요. 브로커랑 뿜빠에서 갖는 거예요. 이게 백내장 사태예요. 백내장 사태, 무릎 주사, 뭐 도수치료,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게 실비야. 이게 실비가 딱 이 정도를 알면은 나머지 이해하는데 훨씬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걸 알고 가면은. 그럼 이번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